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모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우리 여당에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당에서는요. 지금 15일 날 중진들 지금 간담회가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여 당선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강한 입장이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안철수하고 김재섭 이 두 분이서 밝히고 있는 공개적인 발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말이죠. 이 당 대표는 파격적으로 또 검토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재섭과 같은 30대 당 대표설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또 이재명이가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답을 못하고 도망다니기 급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백현동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 백현동 즉 김인석 관련 재판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진상이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정진상과 이 백현동, 이재명과는 공모 관계에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백현동 사건에서 이재명이가 증인으로 불러지지는 않았지만, 예, 일단 정진상이가 채택이 됐다는 거. 자, 정진상의 발언 여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인이 또, 소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김용 재판이 열렸는데요. 바로 이제 김용 재판이 바로 어제 열렸는데 우리 언론에서 제대로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예, 총선 다루다 보니까. 자, 김용 재판은 또 이재명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는요, 이 김용, 이제 위증 교사 문제가 지금 이제 그 핵심 사항으로 중에 있는데, 자, 1심에서 지금 이제 이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5년. 그래서 지금 항소심에서 첫 재판에서요, 위증 사건을 두고 아주 강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용하고 정면 충돌을 하는 상황. 자, 그래서 이제 김용은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번에 한 게 결국 이 위증을 하기 위해서 조직단까지 운영해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예, 이런 내용을 했고요. 김용은 우리가 이제 관련 이 수사 동향을 수문하기 위한 이 간톡방에 불과한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간첩단처럼 짐소봉대하고 있다. 검찰이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또다시 영수회담 제의를 하고 나섰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준석이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하고 홍준표가 짜고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권이 뒤집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천수 선수죠. 자, 원희룡하고 낙선 인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원희룡하고 낙선 인사까지 다닌 걸 가지고 개항을 지금 유권자들 사이에요. 상당한 호반응이 야기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야당 원내대표에는요. 후보군이 무려 20여 명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치권 뉴스들이 말이죠. 이제 총선이 끝나고 사실상 새로운 판이 짜이다 보니까요. 우선 우리 여권에서는 이제 인적 쇄신 차원에서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야당의 경우에는요. 이 당 대표는 지금 당연히 이재명이가 그대로 가는 거고 지금 가을에도 재집권에 나선다. 당 대표에 재추대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시 출마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별로 거론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내 사령탑 여기에 지금 이제 친명들이 너도 나도 20여 명이니까요. 그래서 요 내용들 우리가 중시해야 되겠다. 왜냐면요. 야당의 독주, 결국 이제 원내대표가 원내 지휘사령탑이니까 이게 누가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그 다음에 김재섭 이 의원이 아직은 무의원 아니지만 의원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핵심을 보면은요. 우선 지금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내각이 총사퇴하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법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은 현 단계에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김재섭 지금 당선자의 경우에는요. 지금 그 사인 시절에 있었던 얘기인데 사인 시절에 있었던 얘기하고
지금 이제 현재 대통령 부인이 된 이유하고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시각이 이 두 분은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당내에서는요, 전향적 검토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분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언론사에 나와서 얘기를 보면은 총리뿐만 아니라 내각도 일갈 사의 표명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업적 있는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바로 경질해서 능력 있고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대통령실 개편이 아주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데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수석급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모두 자진 사퇴가 맞다. 사실 지금 자진 사퇴도 만시지탄이다 이러면서요.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신속 처리를 예고한, 왜냐하면 지난 3일자로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요. 최상병 특검법은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주당이 이거를 갖다가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자, 뭐 더군다나 지금 뭐 192석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 특검법, 특별검사법이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그리고 본회의 표결 시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200석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가 끝났는데 미진할 때 하는 것이고 그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아직 수사 중에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종결이 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리고 그동안에 법무장관 할 때도 얘기했고 이거는 뭐 기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또 아니면 또 다른 특정한 이유로 해서 제대로 본질을 파헤치지 못했을 때 추가적으로 특검이 말이죠. 별도의 수사단 편성해서 다 해치는 거. 이게 이제 특검이 특검이 발동을 거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어요. 왜냐? 이미 말이죠. 이미 지금 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야권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고 고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이거잖아요. 예, 별도로 지금 또 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탈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수사를 누가 했느냐? 지금 이번에 당선된 누가 했습니까? 바로 누구예요? 저 이성윤이가 했지 않습니까? 이성윤이. 자,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대해서 지금 어제 말이죠. 지금 이 조구이가 김건희 여사를 왜 소환 조사 안 하느냐? 소환 조사의 속도를 내라. 요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에 관해서 이 검찰들 반응을 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에 관해서요. 검찰 입장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를 하겠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가타부타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소환도 필요하겠지만은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요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앞으로 이 검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요.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결 또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예,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당 안에서도 상당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러한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재섭 당선자의 경우에는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김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께서 의문을 갖고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김 여사의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갖고 특검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상당히 균형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이다. 그래서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을 만나야 하지만 민생을 챙기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만나야지만 민생 챙기고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당연히 만나야 하고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도 너무나 많다. 그리고 여당이 너무 정부와 대통령실의 종속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와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통해서 정부와 협력하면서 야당과도 협력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진 여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김재섭 전 당선자가 당대표로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아시다시피 2030 세대를 갖다가 지지층으로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데 이러려면 아주 적극적인 쇄신 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말이죠. 이번 참패 수습 책임을 기꺼이 하겠다. 이런 당권주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아주 신선한 그 세대에 이 대표를 뽑아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백가쟁명식 대안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요. 당선됐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임기 중에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오늘 재판에서도 지금 이제 이 김문기, 요거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 백현동 사건에 관한 이 재판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보면은요. 선거법 재판은 심리는 올해 안에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심리가 절반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1심 결론이 머지않은 시기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2027년도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김인섭 이 항소심 재판이 열렸어요. 오늘 김인섭 항소심 2심 첫 재판인데 여기에서요. 정진상이를 지금 이 증인으로 부르고 이재명이는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형사 일부에 이제 한창훈 부장판사가 지금 맡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김인섭 측에서는 이 관련 혐의 이재명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죠. 자,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요. 이재명을 부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왜냐? 이재명은 1심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바도 없고 형사소송 규칙 요건에도 많지 않는다. 그런데 정진상에 대해서는요. 1심에서 검찰 변호인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인용이 되지 않았는데 2심의 경우에는 지금 별도로 이 정진상이를 갖다가 이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항소심이니까 1심하고는 이제 좀 더 달리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용 재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용 이게 오늘 어제 있었던 이 재판에서는요 의중 교사가 핵심 의중교사의 핵심이 뭐냐? 알리바이 조작이잖아요. 요거가 이제 가지고 이 검찰하고 변호인하고 정면을 붙었는데 재판장이 지금 김용을 강하게 내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요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김용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위증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핵심 일자가 있어요. 2021년도 5월 3일인데 위증한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경기 상권진흥공사 이사장 이홍우가 누가 되죠? 예, 이 사장인데 요 이 씨한테 말이죠 위증을 하라라고 시킨 사람들이 이 박 씨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캠프의 상황실장했던 박 씨하고 서 씨가 시장 상권진흥원장 출신인 이모 씨에게 위증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관련 증거를 가지고 너 위증했지? 그러니까 이 씨가 맞아. 그러면서 본인이 일자까지 다 조작했던 이 핸드폰, 요 파일까지도 전부 검찰에
전부 다 제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중교사가 이제 확 물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 날짜가 언제냐? 2021년도 5월 3일 날인데 이게 유동규 사무실에서 돈을 받아갔어요. 예, 1억을 받아갔는데 그날 받은 게 아니라 이 알리바이를 꾸미려고 그날 이 시장상권진흥원장실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씨가 전부 이거를 갖다가 풀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검찰이 말이죠. 어제 재판에서는요. 이 김씨 측에서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으로 조직단 회의까지 운영했다. 그래서 증거와 증인을 조작했다.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뚜렷한 알리바이가 안 나오니까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서 재판 대응을 고민해왔다. 그리고 김용희가 5월 3일 날 그 이용 원장을 만나서 업무 협의를 한 것처럼 동선까지 거짓으로 작성했다.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재판에 주역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김용 측에서는요. 정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조직단 구성원을 갖다가 법률 전가보다는 정치인 활동가 언론인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 김용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호적 인터넷 매체까지 통해서 1심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도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공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반성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해서 엄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용희는 그야말로 침소봉대한 것이다. 주변에 수소문을 한 것을 갖다가 마치 간첩단처럼 대단한 위중이 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요. 이 김씨 변론 방식이 잘못됐다. 수차례 강하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용희가 말이죠. 검찰의 논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증언을 하는 걸 보고 피고인은 즉 김용은 당연히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억울함이 많겠지만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변론 전략을 재검토하라. 이렇게까지 주의를 환기시켰어요.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 발매에도 김용희가 검찰이 오늘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니까 재판부가 제지하면서 말이죠. 검찰과 대결하고 하지 말라. 분노를 표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2번, 3번 이상으로 지금 경고까지 먹었다. 이걸 보면 김용희의 이 항소심 재판 결과는 눈에 보듯이 뻔하다. 아주 강한 제가 보기에는요. 징역 5년보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계속해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할 것이다. 지금까지 못한 게 아쉽다. 당연히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 8월 이후에 8차례에 걸쳐서 영수회담을 제의해 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참 윤 대통령은 이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피의자, 이거 범인 이런 인식이 이제 강해서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야당 대표는 누구의 카운터 파트냐? 여당 대표의 카운터 파트인데 대통령이 이런 야당 대표를 만나면 여당 대표는 그럼 뭐란 말이냐? 이런 점도 또 하나의 이재명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참패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재섭과 같은 분들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당이 문제다. 민생법안 하나라도 야당 협도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느냐. 예.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권 안에서도 이제는 이제 이 회담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과연 소신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움직여 줄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과 홍준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가 느닷없이요.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는 지금 이 홍준표만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지금 페북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를 대구시장을 갖다가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받는 것도 방법이다.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후임부터 화끈하게 위촉하라.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가난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할 일 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다. 이번 총리 인선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홍 시장은요, 이 본인의 운영하는 이제 청년의 꿈에서 말이죠, 이준석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올리니까 거기다가 그래도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이냐, 당선을 축하드린다.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인 바 있고, 지난 9일에는요, 이준석이가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힘을 합쳐야 하나? 이런 지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호반응을 보인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먼저 이 홍준표를 갖다가 지금 총리 후보로 강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홍준표도 또 화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홍준표가 말이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2번에 걸쳐서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이죠,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 놀이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한동훈을 강력히 비판하죠. 한동훈 위원장을 홍준표가 비판한 것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잠룡으로 쓰는 여권 내에서 아주 제1주자가 되어 있고 2등, 3등에 이제 홍준표가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이 경쟁 심리의 발동이 아닌가. 예.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더니 말이죠. 이제 오후에 또 하나, 또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올린 글에서는요, 문재인 먹고 그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애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 치는 게 그렇게도 좋잖아. 이 얘기는요, 국정농단 수사 실무 책임자로 문재인 정부 초기 때 한동훈 위원장이 수사를 한 거, 요 점을 비판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노예 근성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 자립자강할 생각은 턱걸맞지도 안 하고 새털같이 가벼운 세론 따라 셀럽이 된 대한민국 특권층 1% 밑에서 찬양하며 사는 게 그렇게도 좋다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그건 내 숙명이다. 그러면서요,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은 먹지 않고 선비는 아무리 주어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상당한 파문을 이야기하는 그런 글들이 아니냐. 자,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홍준표가 말이죠,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이 자기 대선 개입 행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지금 이제 차기 대선 주자군 간에 그야말로 우리 여권 내에서도요, 이런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갖다가 주자 안에서도 상당한 이제 갈등 요인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또 윤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정치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돈봉투 사건, 울산시장 김건희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특히 돈봉투 울산시장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 다수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커졌을 것이다. 이런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도 지금 작년 9월에 지금 수사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한 건도 기소하지 못할 정도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이 검찰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중앙지검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요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요, 약간은 이 김건희 여사 문제 요거에 관해서 좀 이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도 요거를 검찰이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야만이
특검을 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 수위로 이 검찰의 수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진행될 가능성도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최재형 목사 사건도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게 진전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최재형 목사 사건도 말이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수사와 함께 좀 강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는요. 지금 이 조국이가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 차원에서 검찰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야권의 정치적인 파워에 밀려서 수사의 칼을 잘못된 방향으로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국면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